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한 달여 동안 도내에서 70여 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며 위반 유형별로 보면 기부 행위가 45건, 인쇄물 40건, 문자메시지 3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또 지금까지 적발 사항 31건을 고발 조치하고 공정선거를 위해 선거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7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고흥군수 선거전도 점차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정통 행정관료가 맞붙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의 대결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5일장이 열린 고흥과역시장. 빗줄기 속에서도 흥겨운 선거 율동에 시골 장터는 어느새 활기가 넘칩니다. 지지를 호소하는 기호 1번 공영민 후보의 손에는 더욱 힘이 실립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맞는 정책을 개발해서 추진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정부 예산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고흥에서 가장 활기찬 녹동항. 낯익은 국회의원들의 지원 유세가 길 가던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두 번째 도전하는 기호 4번 송기근 후보는 유권자들의 손을 잡고 일일이 눈을 맞춥니다. 지난날의 고흥의 묵은 때를 확 벗겨내고 변화와 개혁에 앞장설 생각입니다. 똘똘 뭉쳐서 고흥 발전, 지역 발전에. 이번 고흥 군수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모두 정통 행정관료 출신으로 일명 행정의 달인. 공 후보는 기획재정부에서 20년 이상 근무했고 제주발전연구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송 후보는 행정자치부 경력에 광주광역시 부시장과 고흥 부군수를 지냈습니다. 두 후보의 공약 대결도 팽팽합니다. 공 후보는 고흥 완도 연도교와 관광 활성화,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노인복지, 출산과 교육 환경 사업 등이고, 송 후보는 잘 사는 고흥 만들기와 해양 관광, 장수 복지, 청년 귀양, 투명한 고흥 만들기를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지지 기반은 상반됩니다. 힘있는 여당 후보임을 강조하는 공 후보는 3선을 마치는 박병종 군수와 같은 당 소속입니다. 일당 독주 견제론과 인물론을 내세운 송 후보는 지역구 현역인 황주원 국회의원이 지원합니다. 고흥 군수 선거전이 뜨거워질수록 색깔은 다르지만 하나같이 유능한 두 후보를 놓고 유권자들의 행복한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여당 기초단체장 후보들을 상대로 무소속 후보들의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무소속 권오봉 후보는 어제 보도자료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세도 후보가 최근 자신이 경제청장 재직 당시 부실 행정을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소속 손은모 후보도 어제 6회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허석 후보가 마약커피 의혹 사건을 설계, 기획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후보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후보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사용했던 ARS 육성 녹음 지지 호소를 두고 또다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 후보들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김영록 후보의 사퇴와 검찰의 빠른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고, 김영록 후보는 정치 공세라며 맞섰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치러진 민주당 전남지사 1차 경선을 앞두고 김영록 후보가 사용한 육성 녹음입니다. 오늘부터 3일간 전화투표가 실시됩니다. 문재인 정부 농식품부 장관과 18, 19대 국회의원 출신의 김영록 후보를 꼭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당 민영삼 후보는 후보가 직접 녹음해 수십만 명의 선거 구민에게 무차별 살포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김영록 후보를 선관위에 고발했습니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지지를 호소하는 녹음 등을 배포하는 것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93조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음성 녹음 파일을 수십만의 선거구민 유권자에게 살포했으므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심각한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입니다. 민중당 이성수 전남지사 후보도 기자회견을 통해 2달 전 고발됐는데도 검찰과 선관위가 발표를 미루고 있다며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김영록 후보 측은 선관위의 문의에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어 진행했다며
당내 경선 과정에 있었던 일을 새삼 문제 삼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전남도 선관위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자체 조사 대신 민영삼 후보가 제출한 고발 내용을 검찰에 곧바로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광양시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공약 검증을 위한 토론회가 마련됐습니다. 참석한 후보들은 지역 현안 해결에 필요한 공약 제시와 함께 광양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토론회 내용을 김종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광양시장 선거를 앞두고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자신만의 정책과 장점을 강조하며 지역 발전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김재무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함없는 모습으로 정책과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시민 한 분 한 분께 뜨벅뜨벅 다가가겠습니다. 지도력, 순발력, 또한 잠재력과 창의력 또한 다른 그 어느 후보보다도 앞서간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각 후보들은 또 자신들의 대표 공약을 토대로 광양의 새로운 미래를 맡겨달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모두를 가르쳐본 교육 전문가이기 때문에 교육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여러분에게 큰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공장과 전기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드론 산업을 유치할 생각입니다.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우리 광양에 쉬어가고 자고 가는 먹고 가는 그런 어떤 관광지로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1년, 2년 지나면 관양시에 가면 아이를 놓고 또 키우고 교육시켜서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진다고 봤을 때 인구도 늘어날 것이고 일자리를 만든다든지 노인들이 노동력을 가졌다면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노인을 사회에 참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관양에 중고등학교를 빨리 명문학교를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제철 중고 하나만 갖고는 안 됩니다. 타지로 이사를 안 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노령화 비율을 막는 그런 바로 후보들의 자질과 공약 검증을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광양 발전의 청사진을 누가 더 뚜렷하게 제시했는지 유권자들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한편 비초청 후보자 방송 연설에 나선 무소속 이옥재 후보는 경전특별도 건설과 친환경자동차 공장 건립 등 주요 공약을 제시하고 광양을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시민단체가 광양보건대 정상화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광양보건대 정상화 시민추진위원회는 어제 출범식을 열고 교육부가 대학의 난국을 방관하는 동안 설립자와 재단이 비리대학의 오명을 씌워 광양보건대가 존폐의 기로에 섰다며 대학 정상화를 위해 광양 시민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추진위원회는 또 광양보건대 재학 학생과 교직원의 직간접 지출 규모가 연간 최대 1,000억 원에 이른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이 되는 만큼 광양시와 교육부가 대학 구조 방안을 적극 모색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광양시 황금산단 내 추진되고 있는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립과 관련해 순천시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발전소에 쓰일 우드 펠렛의 국내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값싼 수입 폐목재가 사용될 경우 지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특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순천시의 노력과도 배치된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또 지역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침해를 고려하지 않은 시행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발전소 건립을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섬 지역에 사는 학생들은 도시에 비해 다양한 교육의 기회가 적을 수밖에 없는데요.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주는 발명체험 한마당이 섬으로 직접 찾아가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를 타지 않고서는 닿을 수 없는 전남 신안군의 최북단섬 임자도.
이 섬에 사는 170여 명의 초중학생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구슬이 가장 늦게 내려오도록 장애물 있는 롤러코스터를 만드는 창의력 과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낙도 학생들에게도 발명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된 릴레이 발명체험 한마당이 열렸습니다. 처음 해보는 거니까 좀 이게 어려웠어요. 그래도 친구들이랑 해서 잘 도와주니까 잘 했던 것 같아요. 섬에서는 흔치 않은 기회여서 발명교육을 통해 자녀들의 진로를 탐색하는 특강에는 학부모들도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획일화되는 교육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뭔가를 장난치고 만들 때도 예전에는 이제 말리고 이제 그런 쪽으로 했었는데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아이로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진동 로봇, 비행기 만들기 등 18개의 창의력 부스가 운영돼 학생들의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이러한 체험 활동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창의성과 또 도전정신, 또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체험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인 섬 지역 창의인재 30명은 다음 달 대전에서 열리는 발명교육 여름 캠프에 초청받는 행운도 얻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고흥 우주발사 전망대 주변에 세계 최장인 1.5km에 이르는 해상공중 하강체험 레저시설이 들어섭니다. 고흥군은 해발 85m의 우주발사 전망대에서 용바위까지 총 연장 1.5km의 바다 위를 2분여 동안 시속 80km 내외의 빠른 속도로 하강하는 고흥 집트랙을 사업비 21억 원을 들여 이달 안에 착공해 10월 말 준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이와 관련해 이번 집트랙은 이용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설계했으며 자연 경관과의 조화로움을 살려 레포츠와 힐링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수 학동지구의 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 저류 시설이 착공 2년 만에 준공됐습니다. 사업비 125억 원이 투입돼 시청 앞 공원 부지에 건립된 하수 저류 시설은 빗물 12,000톤을 저장할 수 있어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여수시는 하수 저류 시설 부지에 90면 규모의 공영 주차장을 조성해 이달 말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소득 증대를 위해 토란과 취나물을 틈새 소득 작목으로 육성합니다. 광양시는 올해 1,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17농가 1.8헥타르의 면적을 대상으로 친환경 토란 재배 시험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광양시는 3천만 원을 들여 취나물을 틈새 소득 작목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광양 매실이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는 가운데 광양시가 수도권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광양 원예농협과 함께 지난 2일 서울 신촌에서 광양 매실 홍보 축제를 시작으로 오는 15일에는 서대문구청 광장에서 광양 매실 직거래 장터 행사를 갖습니다. 절기상 망종인 오늘은 햇살이 뜨겁게 비추며 다시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경북 의성지방의 낮 기온이 33도까지 치솟겠고요. 강릉 31도, 서울도 29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조금 더 더워지겠습니다. 대구 등 경상도와 영동 일부 지방에는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서 폭염주의보까지 내려질 전망입니다. 기온이 크게 오르다 보니 대기는 불안정해져서 오늘 오후에는 곳곳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경상도 내륙지방과 강원 남부 산간지방을 중심으로 오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 지방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울산에서는 공기가 조금 탁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남부지방 쪽으로 구름이 끼어 있는데 이 구름은 차츰 동쪽으로 빠져나가고 오늘 전국에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자외선이 강하고 오존 농도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